최근 중국 자본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될 때마다 만약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미 감면받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최근 오영훈 도지사의 비공개 방문으로 논란이 된 백통신원 리조트도 마찬가지였는데 제주도는 이곳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곳이란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워터파크 개장 첫날부터 하수가 넘쳐 흐른 신화 역사공원. 사업 변경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으로 번졌고 제주도의회가 이후 대규모 사업장 22곳에 대한 1년 넘는 행정사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백통신원 리조트도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백통신원이 외국인 투자 지역에서 해제돼 그동안 감면받았던 국세와 지방세는 환수하게 된다고 결론 내고 이를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도내 언론에서도 제주도가 백통신원의 조세 감면액을 환수한다는 내용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것만 7건인데 대부분 제주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세와 지방세 감면액을 환수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비공개 방문으로 논란이 되자 오영훈 지사는 규정대로 처리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 세금 감면의 문제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금과 관련 징수와 관련된 내용은 관련법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오 지사가 보고는 받았지만 공개가 금지된 것이라는 규정의 실체는 백통신원의 경우 감면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가 제주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조정 신청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미 2019년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열고 백통신원이 감면세액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그동안 세금 환수를 명시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보고서와 도내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정정을 요구한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해놓고도 몰랐거나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19년 당시에 제주도가 이곳을 추징할 수 없다는 지금 그때 알았다는 거잖아요. 알았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에 대한 어떤 보완이나 대비를 하지 않은 것들은 제주도의 직무유기다. 특히 제주도는 지방세 기본법 제86조 비밀유지 조항을 들어 감면된 세금의 추징 여부는 물론 추징 대상인지 자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저희가 명쾌하게 밝힐 수가 없어요.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려드릴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서. 제주도의 이번 과세 정보 공개로 백통신원 리조트는 투자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도 감면받은 세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전국 첫 민관협력의원이 건물을 다 짓고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1년 6개월째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 인건비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까지 추진 중인데 의료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읍면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건물 공사를 마친 민관협력의원. 장비까지 다 갖췄지만 정작 1년 6개월째 개원을 못했습니다. 5차례나 공개 모집을 했지만 병원을 운영할 의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5차에서는 진료 시간을 줄이고 주중 한 차례 쉴 수 있게 하는 등 운영 조건을 크게 완화했지만 지원 의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전공의 사태까지 장기화되면서 의사 구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 제주도의회까지 나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주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의사들이 당분간 정상화될 때까지는 그 휴일하고 야간 부분에 최대로 2명까지 추가 연장 시간에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숨통이 트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원에만 급급해 근무 시간 축소와 비용 지원 등 당근책만 내놓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라는 설립 목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야간 진료와 휴일 진료가 읍면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또 의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델이어서 불안하다는 지적입니다. 향후 10년 동안은 정말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 지금 같은 조건에서 또 이렇게 겨우 구하고 또 나가고 겨우 구하고 또 나가고 이런 것이 반복될 것이 뻔하게 보여지는데 의료 단체들은 전문가 토론과 주민 공청회를 거쳐 서귀포 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협력해 주민들이 주말과 야간에도 안정적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민간협력의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조례 개정안이 오는 18일 상임위에서 심의가 열리는 가운데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도내 한 호텔 주차 빌딩에서 SUV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추락한 차량은 주차 빌딩 옆에 있는 식당을 덮쳤는데 식당 주인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격이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영업을 준비 중인 제주 시내의 한 식당. 주방 쪽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잔해물들이 쏟아집니다. 무너진 천장에는 범퍼가 완전히 부서진 차 앞부분이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놀란 식당 주인은 그대로 주저앉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이 사고 현장을 둘러봅니다.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굉음 소리가 나가지고 난 가스 폭발인가 해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달려왔거든요. 가게는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보다시피 엉망인 채로 돼 있는 거고. 식당 천장이 무너져 내린 건 오늘 아침 7시 20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호텔 주차 빌딩 2층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SUV 차량이 맞은편 식당 지붕 위로 추락한 겁니다. SUV 차량은 주차장 난간을 뚫고 영업을 준비하던 바로 옆 식당 주방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팔 등을 다친 차량 운전자와 사고에 크게 놀란 40대 식당 주인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주차 빌딩 1층에서 2층으로 차를 몰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을 통해 급발진과 운전 미숙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운전자 가족들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멈춰 브레이크 좀 밟았어요. 근데 차가 쭉 가다니만 쫙 가버더라고. 걔가 브레이크 등이 계속 켜있는 상태에서 갔어. 사고가 난 주차 빌딩은 추락 방지 시설이 제 역할을 못했는데 건축물식 주차장의 경우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시설물 강도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점검 기준은 없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두 번째 행정시장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과 28일에 열립니다. 제주도 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완근 제주시장과 오순문 서귀포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오는 27일과 28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성희,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시장은 개방형 직위로 운영되며 일반직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제주도가 직항 노선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 중인 오영훈 도지사는 어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 제주 흑돼지를 비롯한 1차 산업 등의 교류를 다각화하고 제주도와 캄보디아를 잇는 항공기 직항 노선 취항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 4.3과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중심으로 한 역사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례를 통해 지급하고 있는 농어민 수당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농어민 수당 지원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만들어 지급하는 농어민 수당을 국가 법률을 통해 시행하고 농어민 수당 재원의 40% 이상을 국가가 부담토록 했습니다. 특히 수당 지급액을 매월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의 50% 이상으로 규정해 실질적인 생계 보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청년층 취업자 수가 1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층 취업자는 4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천 명 줄었습니다. 제주 지역의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 6월 이후 1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9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천 명 늘었습니다. 제주 시내 한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횡령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호텔 직원 20여 명은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조회 회계 담당자가 3억 7천만 원을 횡령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회사가 나서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호텔을 운영 중인 법인 측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상조 금고로 회사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8일 제주시의 한 치과에서 60대 중국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숨졌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이 남성이 임플란트 시술 중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치과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병원 CCTV와 의료 기록 등을 토대로 의료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치과 측은 시술 과정 중에 문제는 없었다며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촬영 명소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시 도두동 해안도로 주변에서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8월까지 제주시 서해안로 550m 구간에서 무단횡단과 차량 중앙선 침범 등 무질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사회 관계망 등에서 사진 명소로 알려지며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무단횡단과 불법 주정차 등이 급증해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승마장에 상해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승마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 8천만 원을 확보해 도내 59곳의 승마장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해 보험료는 가입 마리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되는데 총 금액의 60%가 지원됩니다. 지난해 도내 승마장들은 상해 보험료로 1년에 43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